안녕하세요. 오승준 변호사입니다. 최근 들어서 MSO 회사와 네트워크 지점들 사이에 분쟁이 늘고 있는데요. 오늘은 MSO 설립과 네트워크 병원에 관한 법적 쟁점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MSO 병원 경영 지원 회사란 의사가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병원 경영에 관한 전반적인 것들, 예를 들어서 마케팅이나 홍보, 경영 컨설팅, 그리고 공동 구매 같은 것들을 특정 회사에서 대행을 해주고 그에 합당한 수수료를 받는 그런 업체를 얘기합니다. MSO 형태에 대해서 규제가 있는 건 아니지만 주로 주식회사 형태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미국이나 선진국에서는 자본 조달형 MSO라고 해서 MSO에 다른 제3자가 투자를 하고 투자받은 돈을 통해서 병원의 부동산이나 설비에 투자를 하고 그에 따른 수익 배분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국내법에서는 영리법인이나 아니면 비의료인의 병원 설립이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자본 조달형 MSO는 국내법상 허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MSO가 두 가지 목적으로 많이 이용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절세 목적, 두 번째는 네트워크 병원 운영 목적입니다. 첫째 절세 목적은 병원의 매출이 비대해지기 때문에 이 매출을 두 배수로 분산을 해서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세금을 줄이는 방안을 의미하고요. 두 번째, 네트워크 병원의 운영에 관한 것은 국내법상 한 명의 의료인이 두 개 이상의 의료기관을 설립할 수 없기 때문에 이를 회피하기 위해서 MSO라는 법인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 의료법의 변천과 관련이 있는데요. 2011년 의료법이 개정되기 이전에는 의료법 규정상 의료인은 한 개소의 의료기관만 개설할 수 있다고 담백하게 규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 당시의 법률에 따르면은 단순하게 설립만을 금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한 명의 의료인이 다른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아니라면 다른 의료기관에 투자를 하거나 다른 의료기관의 경영에 개입을 하면서 그 수익금을 취득하는 게 괜찮다라는 대법원 판례의 결정이 있었습니다. 다만 여러분도 아시는 모치과 네트워크가 등장을 하며 반값 임플란트를 내세웠고, 이에 대해서 치과 의사들이 불만을 제기하자 조사가 이루어졌는데, 조사 결과 네트워크 의료기관이나 네트워크 치과에서 한 명의 의료인이 병원들을 지배하는 구조가 드러나면서 지나치게 수익을 추구하다 보니 환자들에게 손해가 발생하고 허위 부당 청구가 만연하더라. 이런 취지에서 개정된 것이 현행의료법입니다. 현행의료법에서는 한 명의 의료인이 어떠한 명목으로도 두 개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 운영할 수 없다고 변경이 되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과거와 같이 한 명의 의료인이 다른 병원에 투자하거나 경영에 관여하는 것이 금지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는 게 2011년 의료법 개정 이전에 자주 쓰이던 구조인데요. 원장 A, B, C가 서로 다른 의료기관을 개설하고 있기 때문에 원장 A가 B나 C 의료기관에 투자를 한다거나 아니면 경영에 간섭을 하면서 수익금을 취득하는 게 가능했습니다. 다만 현행 의료법에서는 이게 금지되고 있기 때문에 원장 A가 B, C로부터 월 매출의 퍼센테이지나 일정 금액을 받는 것이 금지되고 있습니다. 이를 회피하기 위해서 MSO라는 제도가 활용되기 시작했는데요. 실제로 2011년 의료법 개정 당시 의료계에서 많은 비판이 일자 정부에서 나서서 MSO라는 제도를 통해 컨설팅을 제공하고 이를 통해 수익을 취득하는 건 괜찮지 않겠느냐라는 취지에서 힌트를 줬고, 실제로 그 무렵부터 많은 MSO가 설립이 됐습니다. 구조를 보시면 A, B, C 의료기관이 서로 힘을 합쳐서 하나의 MSO 설립을 하고, 이 MSO에서 적법한 계약에 따라 컨설팅이나 마케팅, 공동구매 등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에 합당한 대가를 지급을 한다면 여기까지는 합법적인 방식이며 전혀 의료법에 반하지 않는 구조가 될 수 있습니다. 실제 문제가 되고 있는 건 이 MSO에서 취득한 수익금이 다시 한번
원장 A에게 돌아가는 구조가 된다는 것입니다. 실제 저희가 자문계약을 체결하거나 컨설팅을 하고 있는 업체들을 보면 상당수가 이런 구조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이 MSO의 지분이라든지 대표이사, 임원 등이 원장 A 본인이거나 가족들로 구성되어 있어서 이 구조를 숨기려 하지 않고 A가 이 MSO에 지배하는 구조를 그대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 구조가 드러난다면 실질적으로 이 모든 의료기관들을 원장 A가 MSO를 통해서 지배하는 구조가 되기 때문에 이는 의료법 33조 8항에 정면으로 반하게 됩니다. 그럼 위법한 MSO는 어떤 문제가 겪게 되느냐? 만약에 MSO가 위법하다 치더라도 이게 수사기관에 걸리지 않고 정상적 운영이 된다면 사실 문제될 게 없습니다. 다만 제3자나 경쟁업체나 내부자의 제보로 이 MSO의 구조가 드러났을 때에는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첫째,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 환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무장병원의 경우에는 이미 기존 판례를 통해서 이 요양급여가 당연히 환수 대상이 되고, 더 나아가서 형사적으로 사기죄 대상이 된다는 것은 이미 밝혀진 사실인데요. 다만 우리 사안과 같은 MSO 불법 네트워크의 경우에는 이 요양급여를 환수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아직까지 명확한 판례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부심 판례는 갈리고 있고요. 다만 실제로 이런 불법 네트워크 병원이 수사 대상이 되었을 때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이 급여를 환수한 사례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법원까지 가서 다퉈졌다는 점은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됩니다. MSO가 위법한 것으로 드러난다면 기존의 MSO와 각 네트워크 지점들이 체결한 계약이 전부 무효로 판명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각 네트워크 지점 원장들 입장에서는 기존의 MSO나 본원 원장이 받아간 수익금에 대해서 반환하라는 청구가 가능하게 되고요. 그 과정에서 MSO가 각 지점에 투자를 했거나 아니면 둘 사이에 동업관계가 드러난다면 이는 사무장병원으로 판명될 수도 있습니다. 사무장병원이 된다면 이 병원은 존립자체가 위태로워지고요. 또 그렇지 않더라도 의료법에 따르면 1인 1개수법에 반한다는 이유만으로 5년 이하의 제한형이나 징역형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처할 수 있고, 더 나아가서 의사 면허와 관련해서 3개월의 자격정지라는 무거운 처분이 예고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사례는 실제로 제가 몇 년 전에 진행했던 네트워크 분쟁 사례인데요. MSO와 네트워크 지점 원장 간에는 정상적으로 컨설팅 계약이 이루어졌습니다. 다만 구조를 보시면 동업계약이라는 게 체결이 되어 있고, 그 밑으로 컨설팅과 광고, 마케팅 등 다양한 계약들이 체결이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문제가 되는 건 MSO는 영리법인이고 의료인이 아니기 때문에 의료인과 MSO가 동업을 체결해서 병원을 설립하는 것은 의료법에 반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사무장병원에 해당할 수 있고요. 실제로 분쟁 과정에서 이 컨설팅 계약의 적법 여부를 두고 치열한 분쟁이 오갔는데요. 다만 이 동업계약서가 등장하면서 이 전체 구조는 위법한 것으로 밝혀졌고, 지점 원장은 MSO를 상대로 그동안 받아간 수익금에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생겼고요. 더 나아가서 형사 고발까지 이뤄지면서 MSO 운영자와 기존의 본원 원장이 형사 처벌까지 받은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적법한 MSO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 번째로 계약서의 작성 및 MSO의 역할, 그리고 이 구조를 설정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 컨설팅 계약서라든지 마케팅 계약서 등으로 대변되는 MSO 계약을 견고하게 구성해야 이후에 이 계약이 무효가 되거나 해지할 수 있는 경우를 막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MSO의 지분 구조, 그리고 자본 조달 방식, 그리고 임직원의 구성 등을 신경 써야 됩니다. 만약에 MSO의 구성이 한 명의 의료인이나 그 가족에 치중되어 있다면, 편중되어 있다면 이 MSO는 한 명의 의료인이 지배하는 구조가 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가장 중요한 건 저희가 실제 MSO 설립을 자문했던 회사들도 나중에 운영을 하다 보면
MSO의 역할이 축소되거나 더 나아가서 페이퍼 컴퍼니로 전락하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무리 처음에 적법하게 준비했던 MSO를 할지라도 운영 과정에서 형해화됨으로써 이 계약 구조가 다시 한번 위법하게 바뀔 수도 있고, 더 나아가서 네트워크 지점의 원정 입장에서는 이 형해화된 구조를 해지하고자 주장할 수 있기 때문에 운영 과정에서도 굉장히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렇다면 역으로 부당한 계약이나 불공정한 계약을 체결해서 MSO의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지점의 원장들의 입장에서는 역으로 보시면 됩니다. 계약서에 위법한 사항은 없는지 체크를 하고, 더 나아가서 MSO의 지배 구조라든지 임직원의 구성이 너무 한 명에 편중되어 있지는 않은지를 체크를 해보고, 거기에 문제가 없더라도 운영 과정에서 MSO의 역할이 너무 축소되거나 계약을 지키지 않아서 사실상 한 명의 의료인이 다른 네트워크를 지배하는 구조가 됐다거나, 아니면 사무장병만을 볼 수 있는 요소가 없는지를 체크해서 이 계약을 무효로 만들거나, 아니면 그동안 지급한 수수료를 반환받을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해봐야 합니다. 지금까지 MSO의 설립과 네트워크 병원의 운영 과정에서 주의해야 할 점을 말씀드렸습니다. 실제로 MSO는 잘만 운영되면 굉장히 선진적이고 또 병원 경영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좋은 제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분이 MSO를 설립하거나 네트워크 병원을 구성하거나, 더 나아가서 이미 체결된 계약을 파기하고자 하신다면 반드시 주변의 전문가와 상의를 해서 위법사항을 체크하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오승준 변호사였습니다.